네. 안녕하세요. 학교의 신 이환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첫 강에 우리가 강사 선택과 여러분 자기 진단 점검을 해 봤죠. 그다음에 이 강 때는 여러분은 우리가 이완의 합격 지도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학습 전략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면은 최단 기간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 확실하게 학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첫째 간에 여러분 자기 실현적 예언, 로잔틀 효과를 보라 그랬죠. 자, 여러분 학습 전략이니까 우리 여러분 그걸 한번 볼까요? 선생님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잖아. 행동하는 지성, 실천하는 여러분 이제 능력, 그게 먼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 이 좌우명은 선생님이 예전에 학교 근무할 때에 외국 선교사가 우리 영어를 이제 가리키는 그런 이제 소집단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을 상대로. 그때 공부를 할 때 그 미국의 선교사님이 그런 이제 해 줬던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요즘 말하면 유니버설 글로벌적인 사고입니다. 그때는 참 생소했던 말들이었는데 지금은 그 이제 세계화, 지구촌화 이런 말을 인제 들으니까 그때 일이 또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그때 그분이 인제 하신 말씀이 내 인생의 인제 좌우명이 돼서 여러분한테도 그걸 쪼끔 강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제 뭐냐면은 바로 생각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운명이 바뀐다. 자, 그 스님이 그 말을 듣고부터는 상당히 이제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행동하는 지성, 행동하는 문제, 실천, 문제 해결 능력이죠. 대부분의 먹물을 좀 먹은 사람, 그렇죠. 소위 말해서 좀 배운 사람은 생각이 깊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행동과 실천을 옮기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바로 현대 사회는 바로 행동하는 바로 사람이 진짜 여러분 그 직업도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무실에 펜트만 놀리고 기획하고 문서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회사 사장이 되고 CEO가 되고 이랬죠. 그럼 요즘은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영업직에 있던 사람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가장 많이 가져다 주는 사람이 최고죠. 그래서 영업 부서에서 그다음에 엔지니어가 바로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새로운 뭐 히트 상품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최고 CEO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바로 현실성이죠.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그렇죠. '나는 이제 임용을 해야 되겠다. 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은 바로 맞아 생각을 이제 그렇죠. 바뀌면은 어떻습니까? 행동을 옮깁니다. 이완을 선택해서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이 되면은 여러분도 여기 교실에 앉아서 이완의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가리키는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을 꼭 되뇌이세요. 그다음 여러분 바로 어떻습니까? 학교 가는 지름길은 바로 지금 이 시간 그래 있잖아. 학습하는 것만 알면은 지금 이 순간 나는 합격이다. 그러면 인제 우리 노래 제목 같습니다마는 그렇잖아. 뭐 요즘 뭐 뮤지컬 무대에서 아주 뭐 대중적인 지금 이 순간 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것만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바로 일일 완성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 학년도부터는 일일 완성 학습에 초점을 두고 바로 이제 어떻습니까? 바로 방향, 그렇죠. 키워드와 그다음 기출과 내용 학습과 적용 학습 이렇게 해서 일일 완성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것만 알면은 '나는 이 시간 합격이다.' 그럼 합격 인자가 쭉 쌓이면은 최종 합격이 되겠죠. 이 결합의 원칙하고 같습니다. 부분이 합격이 되면은 그만큼 합격 인자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장문에도 보면은 한 편의 글을 완성해 보면은 그랬죠. 바로 뭐가 생깁니까? 글쓰기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고 자기 확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글에 대한 완성 그랬잖아. 그렇죠. 자신감이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진다. 이런 걸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 시간 1 년치에 나는 어떻게 공부 합격할 것인가 이런 그 고민하는 시간에 책을 보면서 '이거는 뭐지?
이 내용은 이거지. 이게 나왔구나. 이게 나올 거구나.' 이렇게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공부는 어떻게 하지 되지는 쌤이 가르쳐 주잖아요. 공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은 이완을 찾아오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 안내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면은 바로 다 안내를 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이걸 외워야 되겠네. 이게 중요하네.'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세요. 그게 바로 학습 전략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내용을 알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게 바로 학습 준비죠, 뭐든지. 우리는 전중후 구성주의는 전중후 3 단계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습 준비 단계입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 과정이 돼서 준비 과정이죠. 자기 점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재 자신의 합격 점수를 보세요.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5천 명 정도 잡고 그렇죠. 1 년에. 1 년에 여러분들이 인제 1년 그렇죠. 준비생이 예비 선생입니다. 준비생이 5천 명 정도를 인제 잡았을 때 그렇죠. 그러면 사 40 명 400명 정도 뽑는다. 이렇게 인제 평균 잡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총량입니다. 그러면 인제 평균 10대 1 내지 12대 1 이다. 이렇게 인제 잡으면 됩니다. 5대 6대 이런 거는 인제 뭐 초유의 상태니까 이런 게 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제 여러분이 10대 1 이렇게 봤을 때 그렇잖아. 그러면 5천 명 중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인제 1 년 차, 2 년 차, 3 차 쭉 봤을 때 자기는 몇 등에 해당할까? 객관적으로. 그렇죠. 아까 여러 지표가 있었잖아요. 그 항목을 보고 점수대를 이제 쭉 내 보고 '나는 내가 만약에 4,000점 정도는 될 것 같다.' 이러면은 여러분 자기 위에 몇 명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500 400명 빼고 나면은 그렇잖아. 4,600명 중에서 4,000명 그렇잖아. 되면은 어떠세요? 엄청난 경쟁력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인제 자기가 굳히기를 할 것인가 자기는 속도를 내면서 자기를 쪼끔 더 채찍질할 것인가 이런 게 인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합격의 목표입니다. 심리적으로야 누구든지 당장 합격하고 싶죠. 그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바로 나와 같이 경쟁을 겨루는 수험생들이 예비 선생님들이 쨍쨍한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쨍쨍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자기 기준으로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도록 공부하면 내 주변에 죽도록 공부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사는 사람 대한민국 많습니다. 백수처럼 노는 사람도 많지만은 한번 그런 열심히 사는 집단에 가 보세요. '내가 열심히 사는 건 이거는 택도 없구나.' 그렇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집단에 안 들어갔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인강을 들은 사람은 혼자 공부를 하고 이랬겠지만 이런 학원이나 이런 데 열심히 하는 오는데 한번 보세요 와서. 죽도록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런 1 년에 2 년에 3 년에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자기는 바로 30%의 합격률에 초점을 둬라. 30%, 30%. '나는 1 년에 100% 잡겠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그러면 자신의 상황이죠. 직강이냐 인강이냐 1년 올인이냐 일병행이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앞에도 있지만 이 사람이 제일 유리하죠. 제일 유리합니다. 따끈따끈한 정보를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상호 비판 자기 평 그럼 이거는 자기 평가만 하지면 상호 평가, 전문가 평가도 동료 평가, 전문가 평가의 피드백을 받으며 공부하잖아요. 자극도 받으면서. 그다음에 여기서 '나는 차 타고 오는 시간을 빼앗겨서 안 되겠다.' 그거는 차 타고 오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런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해 줄게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학원 오는 시간이 아까웠으면 그거는 바로 여러분이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그런 시간을 활용하는 학습법이 전략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전략이 없어서. 그런 걸 인제 핑계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걸 점검하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인제 우리는 점검하고 임용 합격 준비도 어느 정도냐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여기 자기 점검표를 통해서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자기는 교재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재라는 게 여러분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무기잖아요, 무기.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자기 배경지식 학습은 자기 재능이고 요즘 현대 사회는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최첨단 무기를 가져야 돼요. 우리 여러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보세요.
그렇죠. 전부 다 어떻습니까? 드론이라든지 전자전이잖아요. 그렇죠. 상대를 꼼짝 못하고 손바닥을 다 들여다보게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움직이는지를. 형태 자체를. 그러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여러분의 이러한 교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재. 그러면 그 교재는 이미 출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이죠. 근데 그때그때 이제 우리는 간이 프린트라든지 필요한 자료를 왜 변수 상황 맥락이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현장에 오거나 인강을 들으면은 그죠. 현장에 오면은 그걸 바로바로 제공해 줄 수 있죠. 그렇잖아요. 또 복사도 필요한 걸 하면 되지. 그렇지만 인강은 모든 걸 다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형식화된 거, 규범화된 거. 그게 왜 인강으로 올라가는 순간 모든 게 자료가 전부 노출되기 때문에 강사들은 좀 꺼립니다, 귀중한 자료를 주는 거를. 그렇잖아. 그럼 직강은 여러분 보니까 그죠. 그 사람하고 하나의 여러분 어떤 신뢰관계 형성되니까 그렇잖아. 그런 걸 보면 되죠. 이런 걸 인제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교재가 쭉 있었죠.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둡니다. 그다음 학습 전략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 번 이야기했죠. 구성주의는 단계별 전략을 통해서 그 단계마다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략이라는 것은 바로 합격을 위한 최적의 방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계를 완성할 때 전체 과정이 전부 뭐예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단계도 완성을 못 했는데 우리는 전체 과정이 완성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단계는 선조적이 아니라 획기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배운 거는 1월 달에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뭐 1월 달은 단지 순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배운 걸 다시 11월 달에 우리가 1차 때, 2차 때 다시 환기해서 그다음 또 내년에 주의해야 될 게 임용만큼은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임용 준비를 할 때 이 학습이 내년에 학교 여러분 현장에 가서 그대로 평생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가 낭비되는 게 아니에요. 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평생 전문가로서 교사가 될 때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배경 지식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것은 또 많은 게 필요 없는 여러분 지식도 꽤 있죠. 시험을 위한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전공 시험은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공부 자체가 하나의 전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필요 지식,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분석 단계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할 때 그대로 이제 앞 단계 지도 전략에 있으니까 요거 그다음에 선택까지 여기서는 이제 배수를 좀 주의합니다. 이 바로 이 분석 단계에서는 1 단계 여기에서는 그렇죠. 1 단계는 여러분 내가 1 년에 합격하냐 2 년에 합격하냐 3 년에 합격하냐 관계없습니다. 이때는 전부 모든 과목을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인제 훑어읽기를 합니다. 훑어읽기. 훑어읽기를 통해서 전부를 공부합니다. 전부. 모든 범위를 다 공부하는 거예요. 모든 공부를. 그렇잖아. 그러면 인제 과목별로 우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내용과 그다음에 기출.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 과정. 이 과정 이 세 개가 바로 어떻습니까? 전체 내용을 다 공부하는 겁니다. 이건 알든 모르든 전부 훑어봐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부 훑어 읽는 거. 그러니까 훑어 읽는데 정확도보다는 여러 번 반복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전체 흐름. '이런 게 있구나.' 나중에 모듈 들여 보고는 '아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회독 반복을 합니다. 회독 반복. 그러니까 안면 익히는 겁니다. 매일 들락들락들락거리는 거죠. 매일 들락날락들락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인제 우리가 여러분 이성을 사귈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계속 그 집에 가는 겁니다. 그 앞에 얼쩡거리는 겁니다. 우리 뭐 여러분 이성 친구 좋은 친구 있을 때 많이 그랬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뭐 있다. 그럼 방송국에 맨날 찾아가고 그 프로 보고 그랬잖아. 그다음에 뭐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알바생이 있다. 이런 거 가면 계속 커피 사 먹으러 가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고 가잖아요. 서점에 가고. 그럼 처음부터 가서 뭐야 사귀자 이런 사람은 대담한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인제 바로 중요도입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인제 이게 여러분 그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인제 썸씽을 만드는 거죠. nothing을 썸씽을 만드는 겁니다. 전혀 뭐야 관계없던 nothing이 하나의 썸씽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anything이 되는 겁니다. 어떤 날이. 그렇죠. 특정한 날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 단계는 바로 그런 단계다. 그렇죠. 그다음에 2 단계는 바로 선택과 집중 인제 중요도입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3 배수를 할 것인가 6 배수를 할 것인가 9 배수를 할 것인가. 1 년 차 같으면은 전체 훑어보고 3 배수만 추립니다. 2년 차 같으면 6 배수를 추리고 3년 차 같으면 9 배수를 추리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은 나는 2년 차다. 그러면 6 배수를 추릴 수 있을 정도로 바로 뭐의 중요도가 돼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횟수로만 2년 차가 아니라 1년 차에 그런 뭐에 3 배수가 정확하게 지식이 축적돼 있느냐를 점검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늬만 2년 차인 사람도 많습니다. 선생님 지도에 보니까 나는 2년 차다, 3년 차다. 1년 차보다 못한 사람 많습니다. 무늬만. 그러면 실력은 없고 그죠? 내용도 체계화가 안 돼 있고 그렇죠. 이것저것 단편적으로 소위 말해서 정규직이 아닌 여러 가지 알바만 해 가지고 전문 지식이 없는 겁니다. 경력은 있죠. 그렇지만 뚜렷하게 내세울 경력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인제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는 없죠. 아르바이트 인생으로 끝나기는 좋지만은 그렇잖아. 전문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한 분야의 정확한 지식을 알 때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인제 이 선택과 집중이 바로 중요도입니다. 이게 중요도 평정이에요. 이게 인제 배수입니다. 자 3 배수를 할 것인가 그렇죠. 6 배수를 할 것인가 9 배수를 할 것인가 이걸 정합니다. 이걸 정하죠. 중요도를. 그러면 인제 1 단계에서 여러분이 우리 1, 2, 3, 4 그랬잖아. 이때 인제 대부분 1, 2, 3월 달까지 대부분이 인제 전체를 다 훑어보면 이 회독을 많이 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 선택 여러분 인제 선택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여기서 인제 분석하거나 그렇죠. 전략 단계.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이 인제 회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분석과 전략 과정에서는. 그다음에 이거는 인제 내가 목표와 더불어서 선택과 중요도를 하죠. 그다음에 인제 3 단계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렇죠. 바로 신속 정확입니다. 시간 안에 답을 여기는 인제 총량제입니다. 신속 정확이라는 것은 시간과 점수입니다. 시간 안에 많은 점수 그러니까 과목에 관계없고 문제에 관계없죠. 난도와 관계없습니다. 총량이 높으면 이깁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이때는 배경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제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강화하는 데.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걸 강화하고 약점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배경 지식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바로 뭐야 약화시키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게끔. 그 공부 전략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이 단계에 와 가지고 7, 8, 9, 10, 11월 여기 와고 하반기죠. 하반기 와서 배경 지식을 자꾸 확충하려는데 이미 늦습니다. 그거는 벌써 뭐 하는 거예요? 한 단계가 저 딜레이 돼 이미 다른 사람은 바로 뭐다? 상반기에 그걸 다 정리를 했는데 이미 인제 경쟁력에 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6대 1 이라도 여러분 단순히 6 명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저 100명 지원하는데 5명 뽑는다. 그럼 뭐 어쩌요? 95대 1 입니다. 100명 지원해서 다수 20대 1이 아니라 95대 1 이에요. 95 명을 떨어뜨려야 자기가 바로 뭐다? 합격이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경쟁률을 바로 그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보면은 전체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인제 여러분의 어떤 평균치를 나누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그죠? 듣기 좋아라고 하는 소리죠. 그다음에 인제 2차 단계 이건 앞에서도 인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략 2가 바로 뭐다? 1일 학습과 1주 학습과 1 개월 학습의 단계별 학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때 반드시 학습 일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일기 쓰듯이. 여러분 인제 이 수능 때 이런 걸 많이 했을 겁니다. 수능 때 하던 뭐 하는 거예요? 학습 노트를 작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독서를 하고 나면 독서 일지를 쓰듯이 그렇잖아요. 그래야만이 이제 우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자료 처리되죠. 그다음에 그게 합격 노트가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게 인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학습을 하고 나면은 바로 저녁에 이런 학습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독서 SQS 리얼에서 바로 리뷰입니다. 리뷰. 리뷰.
그냥 마지막 잠들기까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리뷰 시간이 있어야 돼. 정리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정리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일일 학습이죠. 일일 학습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보통 보면은 바로 양에다가 초점을 둡니다. 이거는 공부한 수험생 공부가 아닙니다. 그게는 교양을 위한 아까 여러분 독서나 이런 공부 중에 교양을 위해서 전문 지식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양에 초점을 둡니다. 근데 여러분은 수험생입니다. 수험생의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시간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법의 발표는 시간이 딱 있잖아요. 시간 안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내용을 생략하든지 써머리 하든지 그렇잖아. 그다음에 여러분 접고 넘어가든지 도표로 보여주든지 그런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 공부할 양을 맞춰야 됩니다. 나는 바로 뭐다? 학습 시간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올인을 한다. 그러면 나는 총 뭐 하는 거예요? 오늘 8시간 공부할 수 있다. 8시간의 할 양을 정하는 겁니다. 나는 직장 다니기라니까 3시간밖에 못해 공부를 아무리 안 해도. 그럴 때 인제 우리는 범위, 이 시간 안에 범위죠. 그러면 짧은 시간에 많은 범위가 있으면은 훑어읽기를 하든지 바로 뭐 어떻습 발췌독을 하든지 그다음에 중요도 평정을 하든지 또 달라지죠. 그렇잖아요. 그게 달라짐. 이게 독서 방법입니다. 공부는 독서입니다. 알겠죠? 공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제 이 학습을 하면서 독서 공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독서 공부를. 그래서 교과를 독서를 미리 해 놓으면은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교과서는 화법을 먼저 독서 그다음 작문을 이렇게 하지만은 독서가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 독서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간판부터 읽고 뭐든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어디 나가도 바로 어떠서 노선 버스 노선도 지하철 노선도 그다음 뭐 음식을 먹어도 메뉴판 독서부터 먼저 하잖아요. 일상생활에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 그러니까 독서가 먼저 돼야만이 그다음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을 하든 작문을 하든. 그래서 화작이 되는 거죠. 화법과 작문은 같은 것으로 묶이는 거고 독서가 기본이 돼야만이 화법을 하든 글을 쓰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독서가 제일 기본이 된다. 그래서 인제 우리는 이거에 따라서 학습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죠? 전체 훑어읽기 방법을 쓰든지 발췌독을 하듯이 중요도 평정을 하든지 이렇게 인제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은 인제 반드시 이제 우리는 뭐다? 사실적이게 학습 노트 여기에다가 중요도를 바로 요점 정리를 해야 되겠죠. 키워드. 그럼 요점 정리를 통해는 그래픽 조직들을 통해서 구조화해서 알아두는 게 좀 많이 적는 건 절대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괄적으로 적어라 이 말이에요. 개괄적으로. 너무 상세하게 안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일일 학습에 여러분은 이제 방법을 선생님이 인제 학습 활동지를 일지로 이 일지를 줄 거예요. 그렇잖아. 그런 것들을 학원에 인제 강의 계획을 하면 선생님이 여러분 인제 강의 올 때마다 인제 그걸 줍니다. 그렇잖아.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SR3 인제 SQ3R 공부 방법을 택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근데 KWL이나 바로 뭐다? SQ3R 방법을 KWL이나 SQ3R은 바로 배경 지식이나 동기 유발을 하는 데 아주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이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학습, 바로 전학습 SQ3R이 인제 여러분 훑어읽기 그다음 질문하기잖아요. 그죠? 여기가 훑어읽기 그다음에 질문하기. 이 훑어읽기라는 거는 전체를 훑어보는 겁니다. 훑어읽기를 하고 배경 지식 활성화. 그럼 질문하기가 바로 알고 싶은 거죠. 이 중요도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하기는 바로 원래 나올 거, 즉 중요한 거죠. 중요도. 이걸 이제 질문을 그 단원별로 '아 원래 이게 나오겠다.' 그러니까 항상 수험생은 예측함이 공부를 하라 이 말 예측함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본시학습 들어갔죠.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바로 뭐 읽은 후 학습은 우리는 리사이트 리뷰가 되죠. 리사이트 암기하기입니다. 암기하기죠. 그러니까 그날 한 학습을 전부 다를 외울 수 없으니까 이 중요도를 인제 암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한 걸 점검 조절하죠. 그랬잖아. 되새기기를 하는 겁니다. 되새김질을 한다. 되새김질.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공부보다는 이거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SQ3R에서는. 그러니까 일일 완성 학습을
정리하라. 그러니까 모든 학습은 독서입니다. 독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독서 중에 사실적 이해죠. 사실적 이해. 그러니까 배경 지식에 있는 것을 개론수에 있는 것을 나올 필요한 키워드를 외우는 겁니다. 단원별로 그리고 위계하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외우고 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게 이제 우리는 학습 노트를 한 장 한 장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습 노트 한 장 한 장을 철하면은 그게 자기만의 여러분 학습 노트가 되고 자료 처리되는 겁니다. 한 장 구조화가 되는 겁니다. 한 장 구조화가 어느 날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매일 했던 걸 한 장 한 장 뭐다 파일별로 하면은 저절로 한 장 구조화 그게 자료 처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 처리를 보면은 우리는 여러분 평가에서 배웠잖아요. 그 학생의 바로 뭐다 학습 과정과 그랬잖아요. 인지와 정의적인 거 이걸 다 평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종합적으로. 그래서 지속적인 루가적으로 했으니까 학생의 여러분 학습 능력과 태도를 우리는 바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학습 과정 자체가 독서입니다. 독서를 별도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론에서 공부한 것을 내가 하루 매일 수행하는 게 독서입니다. 독서. 그다음 그걸 노트 정리를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그걸 또 우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동료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대화 수업을 하면 화법이 되는 겁니다. 화법. 그렇잖아. 그걸 또 실전 문제를 통해서 풀면은 바로 작문이 되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쌤은 바로 독서와 화법과 그다음 여러분 작문을 일일 학습이 이제 완성해서 한다 이 말이죠. 적용 문제까지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인제 우리가 되죠. 그다음 이렇게 일일 했으면 일주일 학습입니다. 일주일 학습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 주일 동안 하루라도 놀면은 떨어진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놀면은, 하루라도 놀면은. 그러면은 하루 안 놀 수가 없잖아요. 일이 생기고 뭐 있으면. 그러면은 바로 뭐야 1 분이라도 10 초라도 뭐야 공부를 하세요. "나는 일이 있어서 못한다." 핑계입니다. 그러면 10 분이라도 5 분이라도 바로 뭐다 잠들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단지 양이 적을 뿐이죠. '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못했다.' 웃기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합격 못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날고 기는 사람이 준비를 하는데 나는 이 일 때문에 나는 집안에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뭐 일이 있어서 나는 아파서 그렇죠. 죽을 병 안 걸렸는데 죽질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책 보고 그렇잖아요. 우리 소리로 듣고 녹음한 거 듣고 할 수 있잖아요. 틀어 놓기만 해도. 그렇잖아. 집중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공부 활동이 들어가야 결과가 나옵니다. 책을 보든지 듣든지 읽든지 쓰든지 활동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과가 실력이 안 쌓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다음에 여러분 주의할 게 이걸 여러분들이 참 안 지키는데 배점별로 하세요. 100점 만점을 주고 그렇잖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5일 동안 공부하니까 하루에 바로 뭐다 20점 같으면 5 일이니까 100점 되잖아요. 그러면 인제 과목별로 해야 돼. 그러면 교육학이 나는 어려우니까 교육학을 이틀 3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학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육학은 20 점입니다. 그러면 20 점은 교육학은 하루 만에 하는 공부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학 20점 맞기 위해서 이틀을 공부했다. 그러면 다른 과목에 여러분 뭐다? 치명타를 입는 겁니다. 교육학은 20점 맞아서 이제 20 점을 땄지만은 그다음 뭐 하는 게 다른 과목은 시간을 못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것을 뭐다? 24점 확보할 수 없는 시험을 쳐 봐야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잘하는 것도 시험 쳐 보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잘하는 과목은 시험 때도 그 과목 점수는 완벽하게 나오리라는 뭐나 환상 속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잘 나올 확률이 높을 뿐입니다. 확률이 결과는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확률은 높지만은 절대성은 아닙니다. 상대성이죠. 그러면 공부를 할 때 뭐나 교육학은 하루 만에 공부하는 방법을 택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바로 뭐다? 하루에 그렇죠. 교육학을 정리해 주고 가르쳐 주는 강사를 나는 선택하라 그럽니다.
그렇잖아. 뭐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교육 잘 모르니까 어떤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루 만에 교육학을 전체해 주는 왜 20 점이니까. 그러면 교육학 내용을 20 점의 점수에 맞게끔 하루만 투자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압축 요약해서 잘 가르쳐 주는 강사가 최고 강사입니다. 그러면 20 점을 일주일 내도록 가르친다. 그거는 무식한 강사죠. 다른 과목은 0점 맞으라는 소리하고 같잖아요. 그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잖아요. 종합점수인데. 그런 거는 아까 예를 들면 통합형 일체화 공부가 아니잖아요.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만 이것만 해라. 문법 이것만 해라. 그럼 보세요. 문법 24점, 국교는 24점. 그러니까 하루씩 하세요. 하루씩. 하루씩. 하루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다른 걸 일주일 동안 안 하느냐? 아까 이야기했어. 이제 그러면 교육학을 이제 여러분 하루를 100을 10을 잡으면은 8할 내지 9할은 바로 뭐야? 교육학을 하라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1 내지만은 2는 바로 뭐야? 그냥 한 장으로 눈으로만 읽으라 이 말입니다. 잡지 읽듯이. 그러니까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화요일 날은 문법을 80 내지 90시간을 투자합니다. 나머지는 바로 뭐야? 1, 2를 가지고 나머지 뭐 하는 거예요? 4과목을 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학이죠. 고전문학, 그 다음에 국교로, 그 다음에 현대문학.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1일의 중점학습을 정합니다. 1일의 중점학습. 알겠죠? 중점학습.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중점학습하는데 이걸 100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80 내지 90%를 이 과목에 투자하고 나머지 1, 2를 다른 과목은 그냥 한번 눈으로 이미 공부한 거니까 일주일에. 그렇죠? 훑어만 봐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바로 뭐 하는 거야? 토요일 날 이게 바로 어떻습니까? 리사이트입니다. 리사이트. 그러니까 이 거주에 한 내용을 요약 정리합니다. 요약 정리하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바로 뭐다? 이 일주일치를 리뷰합니다. 리뷰. 리뷰.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보세요. 한 달은 4주로 돼 있잖아. 1주차는 보면 이 리뷰가 1주차밖에 안 됩니다. 2주차가 되면은, 그렇죠. 2주차가 되면 이 리뷰 시간이 바로 뭐다? 2주차 내용이 되겠죠. 1주차 것도 리뷰하고 2주차가 되고. 그러면 3주차가 되면 이 일요라는 리뷰가 뭐예요? 3주기 됩니다. 1주차, 2주차하고 또 3주차. 그러면은 보세요. 계속 뭐가 됩니까? 반복학습이 된대요. 반복학습이 일요라는. 그러면은 여러분 1월 달에 한 거는 계속 누적되니까 뭐야? 그냥 달인이 되겠죠. 달인이. 그러니까 공부는 반복을 많이 하는 게 최상책입니다. 하나를 완벽하게 외워서 오래 가는, 그러니까 1월 달에 완벽하게 외워도 11월 달에 시험장이 기억 안 납니다. 그때는 완벽하게 외웠지만 반복이 최고입니다. 알겠죠? 반복. 우리가 다이어트 하듯이. 그렇게 자주 오늘 뭐야? 포식을 했고 어마어마한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한 달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굶어 죽습니다. 아사입니다. 아사. 그렇잖아. 하루에 여러분 왕창 고기를 먹는 보다는 조금씩 먹는 게 좋죠. 매일. 그러면 오늘은 피자 먹고 내일은 뭐 고기 먹고 뭐 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식단을 관리해 나갑니다. 맨날 피자만 일주일 내도록 몇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점검해 보니까 나는 이번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었어요. 나는 청량음을 너무 많이 먹어서 줄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는 보니까 뭐 탄수화물 전혀 안 먹었어요. 그러면 일요일 날은 탄수화물 좀 먹어주는 겁니다. 청량음은 안 먹었어요. 먹어주는 겁니다.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균형을. 이게 바로 리뷰입니다. 일요일 날. 그럼 이걸 루틴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다 그러면 내가 화요일 날, 뭐 수요일 날 나는 문학을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이 너무나 바빠. 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바로 뭐 10분이나 1시간이나 20분 이 문학을 10분 1시간에 할 것만 하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 시간에 그 전주에 못한 걸 좀 압축해서 하면 되잖아요.
보완을 하라 면 그때그때. 다음 주에. 그저 그냥 백지로 넘어가는 시간은 없어야 됩니다. 백지로 넘어가는 시간. 10 분을 하고 5 분을 하고 1 분을 하더라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에 그 양을 하지만은 대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나는 오늘 급한 일에 다음 주에 예고가 있잖아요.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10분 동안 1 시간 동안만이라도 뭐 할 수 있는 써머리 된 자료들을 봐라 이 말이야. 복습을 하든 뭘 하든. 루틴을 지켜라 이 말 루틴. 알겠죠? 루틴. 그게 중요합니다. 루틴을 지켜라. 그다음에 1 개월 학습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1주 학습을 주 단위로 반복을 해 나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제 그걸 보통 선생님이 두 당 2 개월씩 단계로 끊어져 있으니까 2 개월 단위로 그것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자료 전략과 분석 시간 전체를 훑어있는 데 초점을 두라. 핵심 정리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인제 3-4월 달에는 그렇죠. 5-6월 달에 가면은 우리는 뭐 한다? 중요도 평정을 하는 데 초점을 둬라. 했던 걸 다시 반복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뭐 신속 정액에 가면 이미 다 했던 걸 다시 또 세 번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는 1-2-3회 가면 3-4 월에 가면 어떻습니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전체 훑어읽기를 전부 다 합니다. 그럼 5-6월 가면은 그 했던 거를 다시 중요도 평정을 하고 다시 이제 1-2-3-4 5-6월 또 했던 거를 세 번째 이제 우리는 문제 진도별 문제를 통해서 하고 또 실전 모의 그러니까 최소한도 몇 번 반복입니까? 4번 반복입니다. 같은 내용을. 이론이나 기출을 통해서 그렇죠. 심화 과정을 분석을 통해 그다음 중요도 통해서 그다음에 진도별을 통해서 실전을 통해서 4번 반복이 됩니다. 연간 계획에 짜지면은. 선생님이 인제 기계적으로 짜도 4번 반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기계적으로 해도. 이렇게 해서 내용 점검을 인제 우리는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인제 구조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바로 선생님은 바로 뭐다?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양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강의에 여러분 학습 전략이 돼. 시간 안에 양을 정해라. 나는 100 페이지를 한다. 10 페이지를 한다. 1 페이지를 한다. 그러면 나는 1 시간에 1 페이지를 한다. 그러면 그 1 페이지를 달달달달 외워야 되겠죠. 나는 1 시간에 100 페이지를 한다. 그러면 훑어읽기를 할 것이냐 중요도 평균을 할 것이냐 발췌독을 할 것인가. 그렇잖아. 그걸 여러분 정해야 됩니다. 정해서라. 그다음에 인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이 전체 내용을 하면은 그래픽 조직자를 통해 구조화하라. 구조화는 상위 구조와 하위 구조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위 구조와 하위 구조가 제일 잘 정해져 있는 게 목차입니다, 목차. 그것을 가장 체계화 잘 되어 있는 게 문법이에요, 문법. 그러면 모든 교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강의하는 여러분 뭐예요? 제목은 뭡니까? 합격전 2026 학년도 2 학년 합격 전략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조화된 게 셋이죠. 바로 강사 선택과 자기 점검. 그다음에 바로 뭐다? 지도 전략. 그다음에 학생의 합격 전략. 이게 상위 구조입니다. 그 안에 또 여러 하위 구조가 있었죠. 분석.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타이틀을 외워두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제목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2026 학년도 합격 전략. 그러면 바로 뭐예요? 세 개 하위 구조. 그다음 하위 구조가 강사 선택, 그다음에 자기 점검. 그다음에 바로 뭐다? 이완의 합격 지도 전략. 그다음에 바로 뭐다? 학생의 합격 학습 전략. 그 안에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부적인 거. 이런 식으로 외워 나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문법으로 치면은 바로 뭐다? 전체가 뭡니까? 문법은 우리가 현대든 중세든 전체 체감근이 바로 뭐다? 내용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어문론 안에는 다시 또 뭐 하는 거예요? 하위 구조가 이렇게 세 개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문 안에도 또 세 개 단계로 되어 있어요. 음소, 운소, 변이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보면은 어떻습니까? 분절어문. 분절어문 이 안에 인제 우리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자음과 모음 이렇게 인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인제 비분절 어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러면 인제 고저, 장단, 강약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는 우리는 화법으로 가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준언어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적 표현이 되겠죠. 변이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글자 그대로 바로 뭐다? 그렇잖아. 어떻습니까? 변이음. 위치에 따라서 음이 변한다 이 말입니다.
음이 변한다. 한자 해석을 잘하면 되죠. 그러면 국교론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교론 최강근의 전체 단원 목표가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성격, 목표, 내용, 체계, 교수학 방법, 평가입니다. 그러면 성격 목표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안 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겁니다. 그래서 교수평 일체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수학습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이것이 바로 일체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수 내용 체계 안에는 바로 뭐다? 화법의 지식, 기능 및 전략, 태도, 실제. 그러면 이거는 화법만 그런 게 아니라 독서도 똑같아. 그러면 독서 지식, 독서 뭐의 기능 및 전략, 독서 태도, 독서 실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화법 지식 안에 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성, 요소, 유형, 매체 언어. 요것이 전부 우리는 바로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과정. 이게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제시한 교육 과정이 바로 우리는 개론서. 그러면 요 국가 교육 과정에 맞게끔 시중에 있는 뭐다? 바로 개론서도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책에 맞춰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면 원래 출제된 화법은 보면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죠. 실제 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화도 있고 여러분 뭐가 있어? 토의도 있고 토론도 있고 토의 토론을 합친 게 이제 협상.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발표, 그다음에 연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면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중에 우리는 뭐에 대해서 나왔어요? 오늘 이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출제가 됐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오겠죠. 그 전년도에는 바로 뭐다? 이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 전년도에는 바로 이게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도를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게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화법의 기능 및 전략에서 안에 또 뭐가 있어? 내용 구성, 효과적인 표현, 그다음에 의사소통 전략, 대인관계, 그다음 점검 조절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바로 뭐 효과적인 표현에 대해서 원래 출제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겁니다. 상위 구조를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어디 나올 것인가 이 말입니다.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요도 평정을 할 수 있는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문학은 하위 장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학 교육론가 이게 기본 지식이죠. 이게 이제 키워드를 익히는 겁니다. 고전 시가는 하위 이제 갈래를 이제 전부 다 뭐다? 우리는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그러면 서정 갈래는 고전 시가도 있고 현대 시도 있습니다. 서사 갈래는 고전 소설이 있고 현대 소설이 있습니다. 극갈래가 있고 교술갈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학교 문학에서는 사분류법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문학은 문학사는 전부 어떻습니까? 문학사적 맥락이죠. 연대기입니다. 역사와 시대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전 시가는 여러분 하위 구조가 고대가요. 그렇죠. 향가, 고려소가, 경기체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다? 소학부. 그다음 민요, 그다음에 시조, 악장 그렇잖아. 그다음에 이제 시조가 여러분 산문화된 가사, 가사가 또 더 평민화된 잡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장르를 외워놔야 돼요. 그러면 가사 안에 다시 또 이제 우리는 바로 강호가사, 은일가사, 영궁가사, 그치 기행가사, 그렇잖아. 경계가사, 내방가사, 월령체가사 이런 걸 이제 이야기 평민가사 이런 식으로 또 하위 구조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로 우리는 바로 뭐에 대해서 내방가사에서 출제가 됐다. 그럼 내방가사 안에 다시 여러분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뭐예요? 탄식류가 있고 그렇잖아. 또 교훈류가 있고 유희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교훈가 같은 거는 내방가사 중에서 탄식류가 나온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여러분 내방가사 중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로 복선한가라든지 그렇잖아. 그랬죠. 개녀가라든지 이거는 바로 교훈류죠. 그다음 화정가라든지 그렇죠. den등음이 화정가나 이런 것은 유희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방가사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탄식류가 나왔기 때문에 경계류나 여러분 유희류에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못 외우고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고전 소설이거나 시조구나 이렇게 외운다. 그건 전문가가 아니고 아마추어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르 구성주의잖아요. 우리는 지금 교육이. 그러면 장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장르마다 다마 관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장르만 아는 게 아니라 하위 장르도 알아야 되겠죠. 그런 걸 이제 우리는 가르칠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은 우리 이화는 굉장히 여러분 바로 체계적으로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도가 적중도가 그렇게 높은 겁니다. 그걸 데이터 분석이 요즘은 전부 빅데이터잖아요. 그렇잖아요. AI 시대에 전부 다 빅데이터에 의해서 그게 여러분 AI 디지털 교과서가 여러분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원래부터 그렇잖아요. 중학교 1학년 이제 고등학교 그렇잖아. 초등학교 3, 4학년 이렇게부터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게 학생의 여러분 학습 상태를 바로 어떻습니까? 진단하고 점검해 가지고 학생 개인별 맞춤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게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사한테는 바로 뭐예요? 보조 교사로서의 여러분 어떻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고 그렇잖아. 학생들한테는 바로 튜터 교사로서의 그랬잖아. 그 보조 교사로서 여러분 자료를 해 주는 겁니다.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AI 선생이 하나 생겼다 이 말이에요. AI 선생. 그러면 그 AI 선생은 선생한테도 도움 주고 학생한테도 도움을 주는 바로 뭐예요? 교사가 하나 더 보조 교사가 하나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AI 디지털 그러니까 AI라는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알아서 그렇잖아. 분석해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교과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내가 점검 조절할 수 있는 교과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구조화 이런 거는 교과서를 전부 다 선생님 수업할 때 하나하나 다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이렇게 뭐다 전체 한 장 구조가 필요합니다. 한 장 전체 흐름도가 그게 바로 이제 도표죠. 목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개요짝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의 내용을 전체 개요를 짜면 여러분 개요짝이 개요 구성이 나오면 어떤 구조화가 하면은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흐름을 알 수가 있다. 전체 글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수정 보완할 수가 있다. 삭제할 수 있다. 그다음 글쓰기가 편리하다. 그렇죠. 암기가 바로 뭐다? 쉽다. 활용하기가 편리하다. 이런 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전부 이제 우리는 한 장 구조화의 여러분의 장점들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가르쳐 주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이런 게 다 제공해 줍니다. 그다음에 과목별은 항상 선생님 20대 80 법칙. 그러니까 한 권이 있으면은 바로 20회 중요한 범위를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범위에 내가 1시간을 한다. 그러면은 바로 뭐예요? 80이니까 바로 어떻습니까? 60분, 60, 40, 50분 동안 어디에다가 중요한 20분에다가 몰입을 하라 이 말입니다. 나머지 10분 동안 나머지 80분을 훑어기를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뽕을 뽑으라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알겠죠? 우리가 여러분 일일 학습처럼 중요한 부분을 하고 나머지는 훑어 있고 중요한 부분은 훑어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하나 중요한 걸 퍼펙트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리사이트 리뷰 암기하고 증금 조절해라. 그렇죠. 암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선생님이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이제는 문제를 줘가지고 그때그때 바로 적응 능력을 기르는 실제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실전 훈련에 가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이런 겁니다. 그렇잖아. 그런 게 이제 우리는 가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이런 학습대 그다음에 이제 이 십자학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쌤이 이거는 쌤이 만드는 건데 암기를 할 때 바로 어떤 대상이 있으면은 이 대상에 대한 상의어를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상의어. 이게 이제 일반화예요. 일반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하이어를 외웁니다. 하이어를 외우는 것에서 이것이 바로 분석입니다. 분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식의 깊이입니다. 지식의 깊이.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의 상이어와 그다음 하이어를 알아야 돼요. 하이어. 우리가 여러분 행정 조직이 전부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여러분 노량진동이다. 그러면 여기 노량진동의 상이어는 바로 어떻습니까? 그랬잖아. 동작구입니다. 동작구의 상이어는 바로 서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노량진도 안에 이제 여기는 또 뭐 하이어는 바로 지스쿨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다른 역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유개념이죠. 유개념.
유의어.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노량진에 또 다른 대상들이 쭉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대립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립격, 대립어. 이는 반대 개념이죠. 그럼 이게 바로 상호 텍스트 맥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부터 먼저 합니다. 대상이 있으면 상이어와 하이어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호 텍스트 맥락. 이게 바로 십자학습이에요. 그러면 총체적인 학습이 될 수 있겠죠. 완벽한 어떤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는 이것밖에 상이어로 찾는 거, 일반어를 찾는 거, 구체적인 내용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공통점, 차이점 찾는 거. 이게 문제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쌤이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문제들이나 가르치는 방법이 이 방법이 제일 최고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쌤이 만드는 학습법입니다. 이건 다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쌤이 이제 학습법 나중에 여러분 책을 써서 시중에 나올 때 쌤이 이제 우리는 성공 학습법 중에 바로 십자학습입니다. 알겠죠? 이걸 이제 우리는 봅니다. 문학은 뭐부터 먼저 알아? 바로 이런 다마관습입니다. 갈래를 먼저 외워야 됩니다. 갈래. 문학 이론을 일단은 알지만은 갈래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험생인지 아닌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잖아. 그다음에 그거에 고유한 다마 관습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문학사적 갈래, 문학사적 맥락이 되는 겁니다. 그 문학사별로 갈래별로 장르별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갈래 안에는 바로 형식과 내용과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게 바로 평가 요소죠. 내용, 형식, 표현. 그런데 우리는 바로 다마 관습이라는 것은 내용보다는 형식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형식 스키마가. 그래서 내용, 형식, 표현 요걸 같이 이제 우리는 외워두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는 보게 되겠죠. 국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해설서와 성취 기준을 완벽하게 외워야 됩니다. 이 성취 기준이 학습 목표입니다. 그게 바로 이 교육과정 성취 기준별로 여러분 구성해 놓은 게 바로 교과서입니다. 이제 1학년 때는 뭘 배우고 2학년 때는 뭘 배우고 3학년 때는 뭘 배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걸 퍼펙트하게 우리는 바로 교과서를 단원을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과목별로. 과목별로 다 성취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학습 목표입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활동이 전개되는 겁니다. 이 차시별로 전개되겠죠. 그게 바로 2차 수업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1차와 2차가 바로 뭐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과는 바로 교과 내용하고 교과 교수 평가가 같이 여러분 25%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시험에 교과 교수와 평가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교과 평가, 평가는 여러분 독서와 작문에서 다 나옵니다. 화법에서는 평가가 잘 안 나와요. 화법은 평가하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는 구두 언어를 쓰기 때문에 녹음이나 활동을 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1차 시험은 전부 지면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화법은 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화법은 전부 다 그 뭐다 말한 것을 전사한 지면 그게 프로토콜 분석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법은 전부 다 우리는 바로 문법이 나오면 우리는 뭘 외웁니까? 문법은 여러분 뭐다? 우리 어머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첫째, 개념, 특징, 둘째, 특징, 셋째, 유형, 그다음에 넷째, 그다음에 예문. 이걸 완벽하게 외워야 됩니다. 이걸 읊을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은 요게 나옵니다. 요걸 보고 요걸 찾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대상이 나왔다. 이게 이제 대상이 나오면은 이 대상이 나오면은 요걸 나누죠. 그러면 이번에 보세요. 국어마가 나왔다. 대상이. 그러면 일단은 국어마의 개념을 써라. 이걸 이제 쓰라는 문제가 나왔죠. 개념에 따라서 국어마의 특징을 설명해라. 그다음에 국어마의 특징입니다. 특징. 그렇죠? 그러면 개념이 말을 분석하면 특징이 되겠죠. 유형입니다. 이제 이게 유형.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국어마는 경국어마죠. 경국어마. 그러면 경국어마는 또 우리는 디귿, 지역 국어마. 그렇죠. 지역 이제 국어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영국어마도 있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바로 뭐다? 예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라 이 말입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 문법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지식을 이걸 외워야 됩니다. 개념, 특징, 유형, 예문.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딱 물으면은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읊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 차를 하면서 여러분 테스트를 해 보면은 그렇죠. 선생님하고 수업한 사람은 이런 걸 다 압니다. 하도 기가 따갑더라 딱지가 않더라 이렇게 외우게 하고 또 새겨야 돼.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오면 그분이 뭐 잘못 가르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 그래서 선생님 학생들이 다른 학생에 비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합격률이 그만큼 높은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한테 지도를 받냐에 따라서 그 잠재 능력이 폭발할 수도 있고 죽을 수 있고 그렇잖아.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잠재 능력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험생은 다 지금 임용 준비 예비 선생님들은 뛰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발현시키냐에 따라서 폭발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완한테 오면은 그것을 폭발하고 그렇죠. 숨었던 것이 발현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죽거나 발현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단기간에 정확하게 합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출입니다. 절대적입니다. 모든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에서 책에서 놓지 말아야 될 게 1 년 12달 동안 바로 기출과 교육과정 해설서와 성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공부가 방향이 안 잡히고 뭘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기출과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을 읽으세요. 그러면은 답이 보입니다. 선생님은 계속 그것을 이제 여러분 바로 한 장으로 묶어서 전부 다 모든 과목에 해라는 게 바로 국어 공략법입니다. 책이 인제 국어 공략법 책 안에 한 권으로 그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제 계속 가져와서 선생님은 확인을 합니다, 기출을. 그래서 그걸 인제 실제 내용을 할 때마다 그 파트별로 그러면 그때는 전체 한 장 흐름으로 돼 있지만 그 파트별로 기출을 확인시키면서 내용을 해 나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기출에서 기출로 끝난다.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으로 끝난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스포팅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나온 걸 알아야 나올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나올 걸 공부해야 됩니다, 수험생은. 중요하고 이런 걸 알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나올 걸 해야 돼요, 나올 걸. 수험생이잖아요. 나올 거. 아무리 중요해도 나올 확률이 없는 건 하지 마세요. 비효율적입니다. 어떻게 교사가 교사 아니잖아요, 여러분. 백수잖아요, 현실적으로. 알겠죠? 교사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놈의 선생이 그러면 여러분 뭐 합격이 되고 나야 뭐 그다음 선생이 발언을 하든 개뿔을 떨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합리화시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웃기는 짓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카페에 있는데 보면은 여러분 시험 치나 놓고 이런 것도 출제 이런 게 문제냐? 그럼 지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야지. 지는 개뿔도 거기서 시험 쳐가 떨어지면서 문제 맞추지도 못하면서. 그래 놓고 무슨 지가 평론가도 아니고 그렇잖아. 무슨 자문위원도 아니고 그따구 소리하고 앉았습니까? 그런 짓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험생이라는 1차 목표를 일단은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차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까 선조적으로 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1차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선생이 돼야 되니까 선생이 할 때 써먹을 과 1차 시험 통과할 때 지식을 분리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1차 지식도 안 됐는데 2차 지식 가지고 와 가지고 남한테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금방 진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 짓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출에서 기출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여러분 주변에 딱 물어보세요. 자 2025 학년 나온 게 뭐지? 모르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나온 것도 모르는데 그 멍뚱한 걸 또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러니까 쌤하고 강의하면 절대로 그렇지도 안 합니다. 하도 뭐에 그런 걸 잘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출 목록을 인제 나와 보세요. 과목별로 기출을 인제 공부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는 바로 여러분의 학습 전략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다? 1일 학습, 한 달 학습입니다. 1일 학습을 우리는 일 일 1주 한 달 이걸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1주 학습을 할 때는 하루씩 과목을 하루씩 과목 그다음에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기출과 교육과정과 성격이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기에는 우리는 뭐다?
다회독, 다회독. 그다음에 다회독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바로 어떻습니까? 중요도 평정. 중요도 평정은 전부 인제 기호화 전략이죠. 메모 전략입니다. 기호화해서 메모해서.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는 딱 날짜를 적는 거죠. 우리는 뭐 '나는 오늘 뭘 배웠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매달 며칠 중요하다고 인식.' 자기 나름대로 뭐 하는 거예요. 기호화하라. 그러면 다음 읽을 때 우리는 그걸 보면은 기억이 다시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바로 뭐다? 메모를. 그럼 최소한도 두세 번 읽고 정리하세요. 처음부터 정리하지 말고 정리하는 시간이 더 긴 시간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리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정리해 노트만 보고 뭐 흐뭇해 가지고 그 물으면은 개뿔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고 그 정리해 놨는데 그건 폐지 수집갑니다. 알겠죠? 그거는 자기 만족이죠. 그런 무늬만 있는 그런 공부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지식 그게 전문가입니다. 아까 말한 거예요. 나는 2년 차다 3년 차가 아니고 실제로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당장 그 단원을 가르쳐 자 오늘 뭐 하는 거예요? 화법을 배웠다. 독서를 배웠다. 당장 오늘이라도 선생이 자리 주어지면은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문학을 고대 가요를 가르친다. 오늘 당장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우고 난 다음에 연습해 보고요. 그런 기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완전 학습을 하자 돼 있죠. 자 이것들은 여러분 이제 개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론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여러분이 실제 과목을 통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정리돼 가는지 그다음에 어떤 자료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업이 전개돼 가는지 그다음 그것은 수업을 직접 들으면서 여러분한테 노하우를 하나하나 주겠습니다. 전 이건 오픈 강의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중요한 노하우는 이것만 해도 엄청난 노하우입니다. 근데 그냥 중요한 자료들은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오로지 선생님과 호흡을 맞추는 학생한테만 제공을 해 주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전체 마무리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 주문 첫 번째. 생각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운명이 바뀝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완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실천 연구에 클릭을 해서 강화 등록을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운명 합격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학습한 내용만 완벽하게 알면은 지금 이 순간 나는 합격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서 집중을 하세요. 긴 생각,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 하는 것보다 이 전문가, 이완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의 합격이 빨라지고 정확합니다. 확실하게 생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바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 계신 이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